여러분들 안 하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지. 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최현정 씨 이거 다 했나봐요? 이거는 오해에 대한 추가 문제 30문제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재 10단원 교재는 질문이 지금 오신 분들은 없다고 하니까 요거 추가 과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해라는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말 그대로 화자가 자기의 성찰,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솔직하게 담아낸 수필에 들어가고요. 어려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필이다 보니까 수필의 특성이 뭐예요?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작가 그 자체잖아요. 그렇구나. 작가 그 자체구나. 질문 받을까요? 몇 번까지냐면 15번까지 1번에서 15번까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어? 괜찮아요? 이현주 씨도 괜찮아요? 이? 원래 질문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체크해 놔야 돼 자기야. 뭐가 헷갈렸어? 없어? 2번? 왜 물음표로 말하냐? 2번? 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2번 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선제 1번 잠깐 봐봐요.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 묘사, 주관적 판단 결합.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뭐가 궁금한데? 선지 4번을 골랐었군요. 볼까요? 선지 4번. 주된 표현 대상을 오해의 경험으로 잡고 오해에 대한 관한 깨달음 얻기까지의 공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묻고 가면 되겠죠. 예, 이 작품은 공간에 이동하는 게 없습니다. 글쓴이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건 아끼지 마. 자, 10번까지도 질문 없을까요? 수능형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됐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넣긴 했는데 해설 보고도 이거 납득 안 되는 거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있는 수능형과 서술형 기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 서술형은 아마 이 수능형을 맞추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파악하고 푸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겨울방학 때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래도 양지구라서 갖고 왔는데 오셨습니까? 1번 문제 같이 봐도 될까요? 맞으셨어요 혹시 이현정 씨? 1번 문제 맞으셨어요? 맞았어? 최현정 씨 1번 문제 틀렸어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추가 과제 프린트. 리콜과 보기를 비교하라는데 보기는 시예요, 시. 그건 동의하실까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시라는 거. 최현정 씨, 시 괜찮아요, 보기? 윗글과 보기의 갈래상 특징 차이는요, 수필과 시거든요. 자, 답을 한번 봐봐요. 그냥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선지 2번 봐봐. 윗글에 나와 보기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네, 괜찮거든요. 시와 수필 모두 다 자기가 화자나 작가가 직접적으로 본 거 혹은 경험 체험한 거를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2번 괜찮은데 몇 번 고르셨어요? 저 3번이요. 3번. 윗글의 고양이는 보기의 백로와 달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안다. 딱히 고양이가 뭘 참고 있는 모습은 없지 않나요? 우리 오해라는 글에서 고양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 뭐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는. 잘 생각해봐. 고양이의 인내심은 찾을 수 없는 정서야. 그래서 3번을 틀렸어요. 자, 2번은 신의 방이라는 건데 요건 좀 여러분들이 맞추기 좀 어렵겠죠. 우리 어디 보고 있냐면 수능형 기출문제 봤는데 여러분들 이번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이 보기 신의 방이라는 거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볍게 보면요, 이 보기가 뭐냐면 생명의 수단이에요. 생명의 수단.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읽어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통시라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제주도에 사용된 전통적 재래식 변소인데 화장실인데 여기가 돼지우리이기도 한데요. 이게 조금 더러운 얘기잖아요. 다만 이거를 단순히 더럽다고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배설한 게 배설해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돼지의 먹이가 되고 다시 또 돼지를 우리가 먹고 생명이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 신의 방이라는 제목이 그 갓이에요. 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겠다. 즉 생명의 순환에 대한 가치와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답이 1번인데요. 윗글은 보기와 달리 화자의 정서나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해요. 수필은요 자기의 감정을 진솔하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뭐 해설을 봐도 나오지만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하지만 보기는 화자가 어떤 기분인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시된 자기의 기분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을까요? 넘어갑시다. 서술형은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었거든. 왜냐면 그냥 학습활동에 있는 거야. 학습활동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못 붙이라서 뭐 해설을 봐도 좋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 파트 교사형 필기된 거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이건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수거 과제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의고사 질문 할게요. 5차부터였군요. 5차 그러네. 5차부터네. 자 근데 5차를 미리 푸신 분도 계셨었죠? 사연을 미리 풀지 않았어 5차? 그래서 그때 질문 다 했었나? 오케이. 자 나머지 분들 질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차 찾으셨나요? 지금 다른 학교들은 시험 끝난 거 아시죠? 내일 양지고 해밀고 빼고는 다른 학교 다 내일 끝나요. 정현이 씨 혹시 5차 없으세요? 몇 차 갖고 왔어요? 6에서 8차. 6, 8, 5차는 안 갖고 왔구나. 5차는 그냥 질문 있으면 질문 처리해 주시니까 뭐 한 명은 했고 두 분 중에 질문 있는 거 그냥 말로 듣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와 두루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두루고는 오늘 봤거든 국어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대요. 제일 잘한 애가 89점만 그런가 봐. 중세국어도 어렵게 나왔고 여러분이 시험 보면 거의 똑같아요. 황망문도 더럽게 어렵게 나왔대요. 우리가 또 미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광야도 좀 어려웠어요. 내가 갖고 직전보강이나 일요일날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다른 학교 기출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직전보강이나 일요일 때 풀 테니까 그 전까지 밀린 과제 잘 해놓으셔서 완벽하게 내용을 숙제해 주셔야 돼요. 5차 더 질문 없을까요 두 분? 21번. 21번 황만근이고요. 이게 선제 5번에 뭐라 써있냐면 잠깐만 이게 저기 황만근 대사거든? 유리나? 미음이 이렇게 말해. 2장이 민씨가 막 따지는 거야. 아니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안 갔어요? 아니 왜 황만근만 보냈어요? 이렇게 따졌거든? 그러니까 2장이 이렇게 말했어.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도더니만 사람 말을 못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를 반동가리나 했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요, 민씨가 지금? 이 말을 보고서 아이고 민씨가 상황을 이해 못했구만 그 얘기인가요? 아니지. 민씨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2장은 왜 이렇게 말한 거야? 뭘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한 이유는 뭐야? 엉뚱한 소리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21번에 답 5번 이렇게 써있네요. 미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져묻는 민씨에 대한 2장의 불쾌함. 2장의 불쾌함은 괜찮아요. 근데 민씨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아픈 지점을 찌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됐을까요?
또 질문? 26번이요. 26번. 행복시 그거 타협 협상이죠 협상. 네, 요거 뭐가 헷갈리셨나요? 답이 답이 5번인데요. 네, 2번 골랐거든요. 2번 고르셨어요?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옳은지 생각해 볼래요? 위 협상에서 갈등의 원인은 인접한 두 도시가 유사한 성격의 축절을 개최했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위 협상에서 갈등의 원인. 야, 맞지 않냐? 이게 왜 아니지? 둘의 갈등이 인접한 두 도시가 유사한 성격 축적에 야 이거 맞지 않냐? 자, 이 답이 2번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 협상에서 갈등의 원인. 잘 생각해봐. 협상에서 갈등이 생긴 건 뭐야? 협상에서의 갈등은 행복시 협상에서 갈등 지점은 뭐였죠? 경제적 보조건 아니었나요? 지금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나도. 협상에서 갈등은 별개입니다. 자, 두 도시가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개최한 거는 그냥 두 도시 간의 갈등이에요. 갈등의 원인이에요. 근데 협상에서 생긴 갈등은 협상에서 서로 맞지 않는 거는 경제적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 아니었나요?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협상에서 갈등 원인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안이 달라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 협상에서의 갈등은 해소돼요. 새로운 사업을 열어서 이익을 나누자는 식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죠. 자, 두 도시가 비슷한 축제를 하는 거는 그냥 두 도시의 갈등이지 협상에서 생긴 갈등이 아닙니다. 이해됐을까요? 답이 5번이 나오게 되네요. 자, 됐을까요? 5차는 6차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나 이론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문제 풀고 해설해주고 문제 풀고 질문받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에요. 오늘, 일요일, 그리고 직전 보강 때 이렇게 3번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드린 문제 부지런히 그리고 밀린 것들도 부지런히 풀면서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 개인 6차? 네. 6차 없으신 분? 아까 7차까지 풀었다면 이건 또 뭔 소리? 6차만 놓고 왔어?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뭐가 없어요? 68이 없어요? 단톡방은 들어와 계시죠? 봤죠? 야, 사유를 빨리 말해줘. 안 잡히는 밤에 풀고 놓고 왔군요. 껍데기만 갖고 온 거야? 아까부터 너 자꾸 이러고 있길래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껍데기만 있다고.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6, 7, 8에서 일단 6차부터 질문할 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야, 이거 너 빨리 뽑아.
그리고 안 갖고 왔으면 미리 말 좀 해놓으면 내가 좋지 않을까 와서 깨달았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맨날 그러는 건 좀 어떡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알겠어. 자 같이 봅시다. 6차에서 질문 좀 자유롭게 받을게요. 2번이요. 2번 봅시다. 아 이거 어렵다. 주체 높임 선호 발음이 학교에서 배웠죠? 안 했나 그거 아예? 삽작사하고 시시 안 했나? 그럼 이 문제는 뺐어야 되는데 내가 못 뺐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 그냥 이시어도라고 분석하는데 이 이시는요 지금의 it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 이시는 현대 it이라는 말. 잠깐 벌로 번역해요. 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있어도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이시가 이세 옛말이라서 예 있다 존재하다는 말 어간의 옛 형태가 이시야. 잠깐만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가 뭐 공부한 중간고사 때 공부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에요 하면 틀려요. 그냥 이거예요. 어간이에요. 일단 괜찮을까? 그렇다면 1번 보시면 네 주체 높임 선어 어미가 쓰인 게 아니야 라는 말이 그냥 답이 되게 됩니다. 몇 번 고르셨어요? 4번이요. 4번 니은 디귿을 고르셨네요. 자, 니은 뭐가 잘못된지 보자.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팔종속을 쓰였고 시옷이 중세에서 음가를 가졌다는데 자세한 내용 궁금해. 일단 맞는 얘기야.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에 저 8개의 자음자만 적도록 했어. 모탈에서 볼 듯 있듯이 받침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고 에이 왜 그래. 뭐가 틀렸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 받침에 있으면 팔종속법에 따르면 아니요. 근데 이게 왜 맞아? 틀렸다는 거 괜찮을까? 네. 해설 봤지? 네. 아니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것 같아서 자 디귿 볼게요. 이것도 무조건 나오죠. 현대국어에서도 사용된 내가 보이네. 현대국어 쓰임이 같은 거야? 바로 물어보자. 이 내는 현대국어의 내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데 기억나시나요? 네, 중세국어의 내는요. 자, 최현정 씨, 이 내는 중세국어의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내가 몇 개 단어로 보여요? 2개요. 현대랑 다르지? 자, 읽어볼까요? 그럼 설명.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 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고 좋고요. 주격조사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영형태로 실현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형태야? 그냥 주격조사가 없는 형태야? 없는 형태야? 있어요. 왜 그래? 내가 틀렸지. 답 1번입니다. 번 11번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네요. 뭐가 질문일까요? 1번이요. 1번 선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행복시와 문화시는 유사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두 도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했음을 확인. 네, 아까 문제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시의 협상을 제안하였다.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문화시가 한국식 협상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못 찾았나요?
이거 안타깝군요. 본문에 조정 단계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보세요. 왼쪽 페이지에 여기 조정 단계라고 보여? 네. 그 윗줄 읽어보세요. 됐죠?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답 설명 필요 없으세요? 넘어갈게요. 또 질문요? 12번 보도록 합시다. 가에 대한 설명. 일단 선지 1번. 개인의 경험. 잠깐만. 광야의 다 설명할게. 광야의 신성성, 공간적 신성성, 시간적 신성성. 이걸 이육사 혹은 화자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화자가 경험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몇 살인데? 지구 나이랑 똑같다고? 말이 안 되죠. 개인의 경험 X고요. 2번 독백 적어줘. 요거 답인데요. 말을 듣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이거는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독백 적어줘. 독백체입니다. 나머지 선지 3번 색채 대비. 3번 괜찮네. 자, 이걸 틀린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채 뒤에 한 글자를 더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틀린 말이 됩니다. 색채 뒤에 어를 추가해줘야 틀린 말이야. 이러면 답이 아니에요. 이 시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은 없어요. 빨강, 노랑, 하양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매화, 아니면 아니라 눈. 이 두 개가 대립되어 있는 거, 대조되어 있는 건 동의하시지? 매화 붉은색, 레드. 눈, 화이트. 참 이거 화이트라고 요즘도 화이트라고 읽어요? 아니지, 화이트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야, 읽어봐. 화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라고 읽어, 와라고 읽어? 화라고 읽어? 야, 화라고 읽는데. 아니야, 나도 화로 읽어. 뭔가 더 하얀 느낌 아니야? 아니 이게 왜? 근데 이게 색채어인가요? 색채어는 아니고요. 색채적 이미지 혹은 색채감. 요게 맞아요. 약간 선지 3번은 너무 애매하게 써놓으셨어. 그래서 아마 답이 2번인 걸 보니 3번은 색채어가 대비되고 있구나라는 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를 넣어서 색채어 대비로 해서 의를 어로 바꿔주세요. 살짝.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어렸을 때 엄마가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영어를 이제 알려준다고 나한테 읽어주는 거야. 초1 때 유치원 때인가 엄마가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왓이야 했는데 이제 학교 가서 배우잖아. 왓이라고. 그래서 아유 엄마 할머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왓이야 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니 근데 나도 화이트를 화이트라고 보통 발음하는데 나도 화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오세영이 했던 화추얼레인 같은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의성어 없죠? 의태어는 있나요? 없어요. 의태어도 없어요. 5번 절제된 표현. 괜찮지 않냐? 절제된 표현은 사실은 모른다야. 근데 절제된 표현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거 괜찮은데 절제된 표현. 우리 일단 교과서 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표현법이 절제됐다는 표현이 있었나? 그건 없어요. 자, 이 절제된 표현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의지 같은 것이 말투로 드러나는지 아닌지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와, 이 사람 아주 강인한 어조가 있구만. 그러면 이건 절제됐다 보기 좀 힘들죠. 이 절제된 표현이 좀 더 정확히 하면 어디 부분은 좀 절제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조는 절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번 선지를
틀린 말로 완벽하게 틀린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어조, 절제된 어조를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괜찮은 문제가 나오게 되네요. 왜냐면 이 표현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범위가 시에 사용된 표현이 한 개겠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절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절제라는 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년, 2년 잘 안 드러나, 화자 감정. 그러니까 내용상 절제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말투는 절제됐다 보기 힘들겠어요. 강인한 어조를 느끼게 해주는 어휘가 뿌려라! 이런 명령형 어조가 있죠. 그렇다면 이건 절제라고 보기 좀 힘들겠습니다. 자, 5번이 아닌 이유 절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조가 강인하게 드러나요. 답은 그래서 2번 해줍시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음, 21번에 선지 4번. 이 수필쓰기 5단계는 저번 수업 시간에 교과서 교재 뒷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숙지해달라고 했었죠. 몇 번 선지가 헷갈렸나요? 4번. 표현하기. 일단 내용의 말이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수정을 할게.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맞네. 아니다. 괜찮다. 고양이의 이쪽 파트에 있는 표현하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겠다. 자, 틀린 이유는 객관적이 틀렸어요. 객관이 뭘까요? 이현정 씨도 이제 알잖아. 객관이 구체와 추상이야. 왜? 너 모르는구나. 아이고, 이것도 없이 내가 문학을 하고 있었구나. 두부 파는 얘기는 해드렸나? 그것도 안 했구나. 두부 사세요 기억나세요, 최은정 씨? 두부 사세요. 그게 뭔데? 원장쌤만 기억하면 어떡해. 정윤 씨는 옛날에 전화하지 않았나요? 부채 추상 구분법? 구체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세 분 다 객관? 객관이야, 성민아? 괜찮아요? 구체는 객관이다? 구체는 객관이야. 자, 뭘로 기준하냐? 내가 자네한테 자네가 제일 늦게 왔잖아. 그래서 자네한테 설명을 못해서 그래, 이거 자세하게. 근데 몇 번 수업하면서 몇 번 언급하긴 했는데 감각기관 있죠? 알지? 기억 안 있지만 하지 않나요? 감각할 수 있는 거는 구체, 객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각하지 않는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추상, 주관이라고 해요. 객관의 반대말은 주관이고요. 고양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에 따르면 감각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고양이가 풍기는 냄새, 고양이의 털 색깔 이런 것들이 객관 정보예요. 하지만 이 지문은 고양이에 대한 화자의 마음, 귀여웠다, 대견스러웠다, 이런 자기의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간 객관이라고 하면 틀렸네요. 4번은 보기 힘들겠습니다. 선지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맞습니다. 괜찮죠? 20번에 선지 2번이요? 20번은 경설이라는 처음 보는 글이 있을 겁니다. 외부 지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양지고 기출 모아서 이제 드릴 거거든요. 매 시험마다 외부 지문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외부 지문이 아주 강력하게 나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그랬죠? 처음 보는 시간 나왔죠? 이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외부 지문 조금 해보게끔 유도하는 건데 20번 문제 다만 답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선지 2번. 이건 괜찮지 않아? 뭐가 또 헷갈렸어요? 경수필. 경수필 맞지 않나요? 혹시 중수필로 들어가나요, 여기? 아니요, 경수필이에요. 경수필 따로 있어요. 중수필이 따로 있냐고요? 그럼요. 중수필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건 경수필과 중수필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경은 가볍다, 중은 무겁다로 가고 있죠.
자기 일상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전달하면 경수필이라고 해요. 다만 일상에서의 경험인데 수필은 맞는데 자기 얘기는 맞는데 전문 분야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면 그거를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해봤어. 아니 비트코인 말고 주식을 했다 쳐보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해봤어. 근데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졌어. 알았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회적, 이 시사적인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국제사회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그런 규칙이 존재하는군. 알겠다. 이게 중수필이에요.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중수필로 배정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중수필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인간 중심에서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인간으로만 생각했구나. 아이고 참. 요 정도면 경수필. 됐죠? 또 질문이요? 놀려라. 자, 그러면 7차로 넘어갑시다. 정현 씨 혹시 식단은 요거 해놓으셨나요? 교재 뒷부분 문제? 여기 혹시 질문이 있었어요? 이따가 봅시다. 이따가 봅시다. 수학 과제는 아까 질문했던 거?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다 해설하고요.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요. 한 3, 40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단을 안 풀으신 두 분은 그걸 풀고요. 두 분은 제가 추가 오늘 테스트 시간 하나 드릴게요. 네? 7차부터요? 과감. 7차 푸셨어요? 최현재 씨 푸셨죠? 네. 두 부분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도 7차까지는 했다며. 근데 안 갖고 온 거지? 자, 그럼 알았어요. 그럼 자네는 7차 조급한 걸 푸는 걸로 합시다. 최현정 씨한테만 추가 과제 드리고, 아니다. 두 분께 드리면 됩니다. 두 분께 드리면 됩니다. 아니, 넌 안 푸. 정윤희 씨 자네한테만 추가 과제 오늘 드릴게요. 여기서. 오늘 시간 남은 시간에 할 거. 오늘 과제는 별도로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풀 거 하루씩. 7차 질문 봤죠? 두 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12번이요. 12번. 자, 안 보신 분은 미리 좀 봅시다. 12번 뭐가 헷갈리셨어요? 저 2번 선지요. 남담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나타났다. 네, 이 가난한 노래의 실부를 할 때 가난한 노래의 시래요. 이거는 그리고 뿌려라. 부정적 상황에 대해 내가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고요. 가난하다는 거는 자기 희생이 나와 있어요. 즉 부정적 현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 무언가 해내겠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2번에 2번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대놓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저기 5번 선지예요. 행위의 결과. 이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노래에 씨를 뿌리고 있지. 씨를 뿌리는 행위는 뭐죠? 그 씨에서 나오는 걸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 즉 노래의 씨는 노래를 얻기 위한 게 노래의 씨를 뿌리는 행위의 목적이야. 다만 스스로 얻고자 이게 틀렸습니다. 왜요? 천고의 뒤에 백만 타고 온 초인이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잖아. 자기가 이 노래를 성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취하는 말은 틀렸죠. 답 5번이 나오고. 또 질문이요? 18번. 기억이 뭐였더라?
농가부 체계를 위한 전국 농민 총벌기 대회. 이거 답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뭐가 또 헷갈리셨어요? 이 농민 총벌기 때문에 비극적 사건. 네, 황만군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고요. 황만군의 성품을 줘야 된다. 네, 이거 아무도 안 봤는데 정말로 경기 끌고 갔대요. 그 사람의 우직한 황만군의 성품도 드러나죠. 2번은 괜찮아요. 뭐가 헷갈리셨어요? 2번, 4번, 5번 중에서 2, 4, 5. 4번 선지 볼게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 아니요. 일단 농업 정책인데 못하 미안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이 시위는 목적이 정부의 정책을 농업 생산성 높이려고 했던 정책을 비판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보니까. 왜냐면 제가 왜 지금 망설이냐면요. 지금 일단 농민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정부에서 빚을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뭐 하기 위해? 영농화 기계, 영농화 기계들을 구비하게 해주려고요. 약간 농민들이 많이 생산 안 하고 그 기구들을 현대식 기계로 바꾸게끔 돈을 빌려줘서 뭐 트랙터도 뭐 비싼 걸로 이제 해주고 옛날에 손으로 다 했다면 이제 기계로 할 수 있게끔 기계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빚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의도는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맞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빚을 졌는데, 자 지금 이 작품에서 나온 농민들의 진짜로 문제가 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요? 기계로 바꾼 것 자체가 문제.